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은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따스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맑아지면 걱정되는 게 바로 미세먼지죠.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빛에 낮 동안 오존 농도가 높아져서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존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여러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보호 기능을 떨어뜨려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9도, 영덕과 포항이 21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조금 걷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도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대형 건물이 크게 기울어 붕괴 위험에 놓였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 꺼짐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원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해도동의 한 공사장 인근 도로 30m 구간에서 땅 꺼짐과 균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침하되면서 건물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주저앉아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어서 입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땅 꺼짐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서서히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에도 가로 세로 5m, 깊이 1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더니 어제 들어올 때는 그 불안에 버스하면서 불안하더라고. 이래가는 안 되겠는데 싶어가 나도 이제 차를 건물로 자꾸 하지 이리로 넘어갈까 봐.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완전히. 피해가 난 곳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규모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 꺼짐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현재와 같은 집안 침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포항시는 집안 침하 현장에 대한 응급 복구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를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바로 앞에서 이미 열흘 전에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는데 당시 포항시가 제대로 원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재개를 허락해 사태를 키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포항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입니다. 가로 5m, 세로 5m, 깊이 1m 규모로 오피스텔 공사장 입구 인도가 함몰됐습니다. 당시 포항시는 중장비가 드나들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흙과 돌로 구멍을 메워 응급 복구한 뒤 오피스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재개시켰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를 탓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재개된 지난 4월부터 주변 건물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열흘 전에는 대형 싱크홀까지 생겼는데 포항시가 정밀 조사도 없이 공사를 재개시켜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계속 조금씩 침하가 되더라고. 지난 4월 29일 밤인가 그 세입자가 전화 왔고 건물 넘어진다 이래요. 5월 3일 날이 또 세입자가 아침에 가면 집이 막 삐딱해져 버렸다. 그래서 가보니까 집안이 전체가 다 늘어난 있어요. 심한 데는 70cm. 인근 도로를 매일 지나다니던 시내버스 기사도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 침하 현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약간 기운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근래 들어서는 약간 좀 더 심했죠.
한 보름 전부터는 좀 뭔가가 좀 이상했는데 한 며칠 전부터는 특히 한 근래 들어서는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항시는 사고의 원인을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지하수 변동으로 추정하고 뒤늦게 지표 투과 레이더 등을 동원해 땅속 정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구적인 대책과 이후의 작업 진행 방법도 검토를 해서 추가 방법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은 잠정 공사를 중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지반 침하와 지진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진에 따른 포항 지역 지하수 변동이 지반 침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정밀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경주시 탑동 단독주택 신축터에서 4세기와 6세기의 신라시대 무덤 30여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에서 굵은 고리 귀걸이 한 쌍과 신라 전기 양식으로 알려진 굽다리 접시, 목긴 항아리 등도 출토됐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기원 전후 원삼국시대 널무덤 3기와 4세기에서 6세기 신라 무덤 등 모두 80여 개의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기획. 오늘은 포항시 기초의회 가선거구입니다. 2명을 뽑는 포항시 흥해회는 6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한결같이 지진 피해 복구와 적절한 보상을 공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백 예비후보는 지진으로 시리에 빠진 주민을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집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을 규명하고 주민의 참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열발전소 폐쇄시키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넘어 흥해 도시재생 누들 사업 확실히 하겠습니다. 일본 고베와 같이 경제부흥의 도시를 만들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황석범 후보. 황소 같은 새 일꾼을 캐치프레이즈로 뚝심 있는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노인 복지 시설 정비 등 도농 복합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약을 발굴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반드시 폐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흥해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인 백강훈 후보. 초선임에도 현 7대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천막 사무실을 마련해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건의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한식으로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만일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자 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박상원 후보. 흥해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시장 재건축을 수행했다며 도시 재생 사업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에게 합리적 보상과 세대가 함께할 문화공간과 도심공원 조성, 교통 불편 해소 등을 공약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운이 된다 이러면은 정말 흥해를 제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정말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흥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소속 최현용 후보. 43세 젊은 패기로 흥해에도 청년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흥해시장 활성화, 다문화 특성을 살린 다국적 음식문화 거리 등 특화된 명소를 흥해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청년 마인드를 가지고 흥해를 재건하고 또 도약하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 청년 기수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도전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박경열 후보. 2002년 만 37세로 진보 정당과 무소속으로 4선에 오른 저력의 정치인입니다. 도심 재생 복구를 넘어 미래 흥해를 건설하는 비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재건해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해 도심을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의석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흥해읍. 지난해 지진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누가 보듬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감 후보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SNS에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하는 등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안창섭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다며 지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이중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포항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투자처를 소개했을 뿐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책임으로 최근 1억 원을 모두 갚았다며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종식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 선거 홍보에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해 논란이 일자 유권자를 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경북 지역 공천은 최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수 야성 경북에서 이번에는 정치 구조의 변화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4년 전 안동시장 선거에서 40% 이상을 득표하고도 현직에 아깝게 패한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뒤늦게 민주당 후보로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정치 신인인데다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선 현직 권영세 시장과 싸워야 하는 구도여서 집권 여당의 든든한 지원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또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하지 않나. 집권 여당층을 내서 예산을 더 따온다든가 후보만 좋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의성에서는 임미애 전 군의원이 민주당으로 도의원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영권 국회의원의 부인이기도 한 임 전 의원은 경북 역대 선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될 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 민주당 시장 군수나 도의원 후보를 경선을 치러 뽑는 것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여기에다 최악의 공천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실망도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언과는 달리 범죄 경력 등 도덕성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공천하거나 삼선 도전 현역 단체장 배제, 경선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 구도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 인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능력이라든가 가능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유한국당은 또 이제 무소속과 또 싸움을 해야 되고요. 전국에서 가장 견고하게 유지돼 온 보수의 아성 경북에서 이번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게 진입할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고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경주의 대표 야외 공연인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내일 개막합니다. 경주시는 내일 부활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국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또 황리단길과 프리마켓 봉황장터 등 주변 핫플레이스와 연계해 관광 시너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주 보문호에서 해마다 봄철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호에는 4월에서 5월 사이 수심이 얕은 현대호텔 건너편을 중심으로 떡붕어가 하루에 수십 마리씩 폐사해 수질 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떡붕어는 외래종으로 산란 뒤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청년이 겪는 문제와 청년 정책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 없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뚫어도 청년을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이란 질 나쁜 일자리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기존의 30대, 40대 편집자들보다 거의 60%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차별과 성폭력, 장시간 노동 등 청년의 일상과 일터엔 다양한 문제가 마치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청년 실업률 숫자만 낮추는 데 급급하다는 게
청년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들은 공공부문 5% 청년 의무 고용보다 직장 괴롭힘 방지 조례나 청년 건강검진 지원 같은 내 삶에 와닿는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정책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걸 감당할 수도 없는데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청년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보호조례 제정과 성평등 일자리 인증제 도입, 청년 건강검진 등 19개 청년 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요구안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고 그들이 일터에서 겪고 있는 노동 문제나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들은 정책 요구안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식 질의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오면 이를 분석한 뒤 유권자에게 제공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은 이번 금요일 대구 청년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9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인 구리전선 5톤을 무단 매각했고,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 재질의 방사성 폐기물 17톤은 현재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재 불명인 방사성 폐기물 상당량을 원자력연구원 전 현직 직원 등이 절취돼 매각한 것으로 보고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원자력연구원도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추진한 호주 로힐 광산이 연간 5,500만 톤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로힐 광산이 연간 5,500만 톤의 생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포스코 철광석 사용량의 26%인 연간 1,500만 톤 규모의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폐수 가운데 정화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철강 폐수인데요. 이 미세 조류를 활용해 철강 폐수 오염물과 남은 조류 슬러지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호수 등에 서식하는 미세조류 세네데스무스 쿼드리카우다입니다. 박테리아와 함께 배양된 이 균주를 철강 폐수에 넣고 전기 분해를 시작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는 황화시안 등 오염물질이 100% 산화되고 미세조류가 뭉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유기물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농도도 0.2%까지 낮췄습니다. 공정이 줄면서 처리 시간도 1시간으로 종전에 비해 5분의 1 짧아졌습니다. 기존의 그 활성 슬러지 공법을 활용해서 질소를 처리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세조류를 활용하게 되면 그 공정을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다는 것.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미세조류를 활용한 1차 정화에 이어 후처리격인 잔여 오염물과 조류 제거까지 성공하면서 연달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가라앉히지 않고 단번에 조류를 회수하는 공법은 세계 최초입니다. 1, 2차 공정을 결합한 시스템 구축이 과제입니다.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속 처리 공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심화 연구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자원관은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거쳐 기술 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의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따스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맑아지면 걱정되는 게 바로 미세먼지죠.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빛에 낮 동안 오존 농도가 높아져서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존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여러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보호 기능을 떨어뜨려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9도, 영덕과 포항이 21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조금 걷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